학습 목표입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별 컬러 적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컬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컬러 기획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아이폰과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폰의 컬러 정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에 있어서의 컬러의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컬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색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컬러를 통해서 인터랙션의 정보와 시각적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다는 점.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쭉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인터랙션을 지정한 컬러, 이러한 것들을 비인터랙션의 내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OS 7 버전부터 메인 컬러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앱에 특히 뭐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에 메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버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컬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터랙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컬러에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게끔의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다른 그런 텍스트에다가 똑같은 컬러를 두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버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사용을 할 때는 사용 상황에 있어서 컬러 대비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텍스트 컬러와 배경 컬러의 대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왠지 모르겠지만은 배경에 회색을 썼고요. 위쪽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 글자도 회색인데 그렇게 크게 대비가 나지 않다 보니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컬러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한 장식적인 컬러를 마구 남용한 그런 경우가 또 좋지 않은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비가 명확하게 나오게끔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메인 컬러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메인 컬러가 적용이 된 게 아이폰 앱에서의 그런 특징들입니다. 자, 메인 컬러를 통해서 UI의 단순화. 자, 서비스의 메인 컬러는 일반적으로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UI에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 앱인데 붉은색을 메인 컬러로 쓰고 있죠. 노트 앱인데 노란색을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메일 앱은 파란색을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에도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줄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쓰임과 이 아래쪽에 텍스트로 역할을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동일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노트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메인 컬러지만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 파란색 아이콘들 자 이런 부분들이 메인 컬러가 전체 UI에 일관적으로 적용된 예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버튼이 막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바꿔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경에서는 흰색 컬러의 사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자와 같이 전통적 개념의 색 배열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컨텐츠에 주목할 수 있도록 배색하는 것을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흰색 종이에 검정색 글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런 모습들을 모바일에도 적용을 그대로 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도 명확하게 나오고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흰색 배경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
자, iOS 7 업데이트 후부터 새로운 컬러 팔레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브랜드 컬러를 적용하지 않아도 운영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컬러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iOS7colors.com 주소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iOS 7에서 주로 쓰이는 컬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컬러들을 채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배우셨던 그런 내용, 어도비 컬러 CC 같은 걸 활용해서 원하는 컬러를 어디서든 이제 채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컬러 팔레트를 활용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지만은 별도로 다운받으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메인 컬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빌트인 앱, 즉 아이폰에 기본 설치된 이러한 앱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컬러의 쓰임과 적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트인 앱은 디폴트 앱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러한 앱들이 가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맞춰서 적용이 된 그런 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참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이폰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출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얘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컬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컬러가 적용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구글의 디자인 테마인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를 안드로이드에도 채용함에 따라서 컬러 또한 머티리얼 디자인의 컬러를 당연히 적용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사이트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 컬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페이퍼, 컬러 위계, 모션 앤 인터랙션입니다. 여기 보시는 컬러가 중요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컬러 위계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느냐. 프린트 디자인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컬러, 이미지, 레이아웃 이런 개념들을 모바일에 구현함으로써 특징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전에 확립이 된 그 인쇄 쪽의 그 프린트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컬러나 레이아웃 이런 개념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페이퍼에 컬러를 적용했고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인터랙션, 모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된 이런 모습들이다, 추가된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컬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컬러를 대담한 컬러 배색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표현되는 다양한 상황, 즉 보시는 것처럼 메인 컬러를 선정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이런 컬러들을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대담하면서도 액센트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는 이 액센트 컬러입니다. 보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서의 컬러는 현대 건축, 도로 표지판, 마킹 테이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담한 컬러 배색, 새롭고 자극적인 배색 이런 부분들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머티리얼 디자인의 컬러 팔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에서는 그 공식 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주질 않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컬러 팔레트를 아주 공격적으로 공개하고 스와치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출처로 가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더욱더 참조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공식 사이트의 컬러 섹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 팔레트 파일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컬러를 어떻게 배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컬러 계획 부분입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컬러를 선택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제공되는 컬러 내에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컬러 팔레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브랜드의 컬러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컬러를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컬러 팔레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컬러는 우선 메인 컬러를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라색을 선택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같은 계열에서 서브 컬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메인의 서브 컬러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두워지는 컬러를 두 개를 잡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팔레트에서 한 개의 액센트 컬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액센트 컬러는 넘버링 앞에 이렇게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 제공되는 컬러 팔레트에서 이렇게 골라서 쓰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그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브랜드 컬러를 고르지 못했다, 앱에 무슨 컬러 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우선 이 위쪽에 보이는 500이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죠. 화면 관계상 이렇게 3개의 메인 컬러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웹사이트로 가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메인 컬러를 고른 다음에 서브 컬러를 여기서 고르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A가 있죠. 만약에 내가 레드를 골랐다라고 하면은 A를 여기서 고르면 안 돼요. 다른 컬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A를 액센트 컬러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보시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A가 붙어 있는 컬러 중에 하나를 액센트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골랐으니까 그와 이제 대담한 배색, 그래서 뭐 다른 컬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둬보실 수도 있겠죠. 자, 액센트 컬러의 역할입니다. 액센트 컬러는 플로팅 액션 버튼, 슬라이더, 스위치, 인디케이터, 링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거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컬러가 쓰여지겠고요. 무언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액센트 컬러가 적용이 된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OS 쪽에서는 메인 컬러를 하나를 쓰는 데 비해서 안드로이드는 따지고 보면은 2개의 컬러를 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머티리얼 디자인 컬러에 있어서 do and don't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쓸 때 다양한 부분에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 텍스트 내에서의 컬러의 남용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웹 링크를 나타내는 텍스트 내 액센트 컬러, 여기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터치를 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체에다가 중요하니까 다 넣어야겠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앱 바에 액센트 컬러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 플로팅 액션 버튼에 액센트 컬러가 적용된 좋은 예, 여기 보여지죠.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 일관성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은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측에 예, 여기 있는 거죠. 액센트 바에 액센트 컬러가 들어왔어요. 컬러가 되게 막 구분도 안 되고 뭉쳐 보이고 이러죠. 독일색이 될 경우에는 색 구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모바일 컬러 기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마켓 리서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경쟁 서비스와 카테고리, 우리가 어떤 분야의 앱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관련된 앱들을 참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해당 서비스들의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운받아서 주요 화면들을 체크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이후에 여러분들께 그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마켓, 그 앱 마켓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간략하게 마켓에 가서 어떻게 앱들을 고르고 컬러를 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앱을 다운받아서 비교하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앱을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게 되면 과연 어떤 컬러를 내가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는데요. 실제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메인 컬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앱 아이콘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학습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바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컬러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메인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외의 것들, 즉 이제 바탕에 어떤 컬러가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디바이더의 컬러는 어떻게 되는지, 디세이블드 됐을 때는 어떤 컬러인지, 메인 텍스트는 어떤 컬러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의 그 권장 컬러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그것만을 사실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바일 중립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앱을 만든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디바이스,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운영체제에 너무 편중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혹은 내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컬러의 쓰임, 타이포그래피 이런 부분들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게 되고 이런 컬러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메인 컬러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었던 그러한 어도비 CC를 활용해서 컬러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봤었던 내용인데 자, color.adobe.com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도비 컬러 CC 관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컬러를 추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있고 그 다음에 포토샵 안에서도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쓰실 수가 있겠죠. 어도비 컬러 테마를 활용해서 컬러를 또 채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컬러에 대한 부분을 추출을 하고 나머지 이 서브 컬러에 대한 부분들도 컬러를 추출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의 앱의 컬러를 리서치를 하시게 되면은 메인 컬러는 메인 컬러끼리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컬러를 지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로 그 SNS 쪽은 파란색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약간 좀 따뜻하고 좀 밝고 이런 쪽을 많이 또 선호하고요. 그리고 쇼핑 이런 쪽은 좀 붉은색 이런 걸 좀 자주 쓰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로 어떤 컬러를 쓰는지를 중심으로 컬러를 체크를 하고요. 메인 컬러의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들 앱에서의 진행 방향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다 붉은색을 쓰니까 우리도 붉은색을 써서 따라갈까?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해서 약간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빠져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는 한색 계열로 가서 파란색이나 이런 거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실제로 서브 컬러 부분은 좀 쉬워요. 메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정할 때 구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배적으로 컬러가 쓰여지게 되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 거의 바뀌지 못하고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UI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서브 컬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앱을 보게 되면 사실 컬러 범주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블랙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 라이트한 느낌의 블랙 그리고 그 이외의 보시게 되면 이런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트 혹은 3차적인 중요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앱을 몇 개만 봐도 사실 컬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보고서 서브 컬러를 몇 단계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배경에서 어떤 컬러를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UI를 구성하고 있는 컬러를 리스트업 하고요. 이를 통해서 UI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컬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은 컴포넌트
UI 컴포넌트의 컬러, 그리고 폰트에 쓰여져 있는 컬러,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디에 어떤 컬러를 배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 번만 잡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스타일 가이드와 관련된 부분 배울 텐데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처음에 세팅만 잘하면은 그 뒤부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제 UI를 구성할 때 필요한 컬러의 범위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컬러를 추출하는데 메인 컬러는 이 경우에는 추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컬러, 그래서 폰트, 그 다음에 UI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타이포그래피 부분의 컬러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폰트에 있어서의 위계, 즉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많이 두느냐, 그리고 사용 방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가 과연 들어가 있느냐,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실제로 터치를 하는 영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되겠죠. 자, 화면을 딱 눈을 약간 실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딱 보입니다. 자, 봤었을 때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화면을 봤었을 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블랙이기도 하고 볼드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오늘의 극장 동시 상영작이라는 이 글자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폰트보다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실눈 뜨고 보게 되면은 사이즈는 이쪽이 좀 더 크긴 하지만은 이게 조금 더 강력한 그러한 주목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콘이 배치가 되고 이제 싱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메인 컬러가 셀렉티드가 된 부분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한 컨텐츠에 대한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른 컬러가 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개념에서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지, 중요한 부분인지 컬러로서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격과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모아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컬러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한두 개만 보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필요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지셔닝 맵 같은 걸 활용해서 컬러를 선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인기 없음, 인기 많음, 포토샵 가능, 사진 보정 기능만, 그래서 앱에 그 대한 기능을 도출을 하고요. 그래서 포토샵이 가능하고 인기가 많은 이러한 앱들은 이러한 룩을 띄고 있고, 인기가 없고 사진 보정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아이콘들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옳은가? 이런 부분들을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또 뽑아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화면을 구성하면서 보게 되면은 컬러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컬러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여 가시면 되겠죠. 자, 컬러의 수정, 서브 컬러는 대부분 UI에 적용되는 예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하고 디자인하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수정하게 될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 컬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브랜딩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고민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덜 고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초반에 메인 컬러와 관련된 부분은 전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의미를 잡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아이폰의 컬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이폰은 메인 컬러를 브랜딩의 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UI를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기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UI 형태를 단순하게 하는데 컬러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메인 컬러를 모든 페이지,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의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의 컬러는 중요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컬러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보신 것처럼 고유의 컬러 팔레트를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컬러가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머티리얼 디자인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러는 메인 컬러와 액센트 컬러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의 컬러 기획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컬러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켓 리서치입니다. 모바일 디자인을 위해서 경쟁 및 관계 서비스들의 컬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용 사례, 범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를 근거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컬러 배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범위는 메인 컬러와 UI 관련 컬러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